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가 최근에 이제 고랭으로 다른 뭐 마켓플레이스 같은 서버 만드는 작업이 재밌어가지고 그쪽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고랭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만드는 과정이 꽤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네, 이번 이 영상은 아마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거 보여드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 달 전이나 됐었네요. 이거 말고 블록체인 작업을 이쪽 코드를 안 만지고 있었어요. 이거 안 만지고 뭐 마켓플레이스 이런 거 만지고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시간이 되어가지고 에러 케이스도 수정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삭제를 시키도록 하죠. 모든 블록 데이터들을. 그러면 네, 제네시스는 생성이 되죠. 왜냐면 기존에 있어야 되니까. 오늘 또 한번 해볼까요? 네, 모든 블록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제네시스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져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맨드 라인을 제가 여기다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개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previous hash도 0값이고 데이터는 이제 블록이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한 해시 값은 이렇게 있고 POW 성공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블록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네, 여기 edit 블록 success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현재 추가된 블록을 보고 싶으면 그냥 단순히 호출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슈퍼블록 메인넷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 띄어쓰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 print all print all blocks. 네, 띄어쓰기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 띄어쓰기를 합치는 과정이 있었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띄어쓰기가 포함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방금 생성된 블록은 프린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프린트 오를 하면 이렇게 모든 블록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까지는 제네시스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 이번에 추가된 블록도 나왔고요. 이제 previous hash는 이전에 대한 블록에 대한 해시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한 개 더 해볼까요? add 블록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add 블록 떴고요. 똑같이 프린트를 하면 방금 만들었던 거 나오게 되고 프린트 all를 하면 네, 이번에 이렇게 3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또한 previous 해시 값을 보았을 때 현재 이 두 번째에 있는 해시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따로 뭐 RDS나 MySQL이나 뭐 몽고 뭐 아니면 뭐 레디스 뭐 이런 DB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패키지 이름이 뭐였더라? 밴디지였나? 네. 네, 밴디저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맨드 라인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nit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체인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init 블록체인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드 값으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드 값은 이제 메인이 끝났을 때 디퍼를 통해서 리소스 낭비를 줄이기 위해 클로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init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지난 해시값 뭐 DB 연결하는 부분은 이쪽이 되겠고 연결에 대한 에러 핸들러까지 추가된 부분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B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tx에 대해서 키 값을 가져와 보게 됩니다. 키는 뭐 여기 그냥 상수 값으로 아무 값이나 할당을 하면 되고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키 값을 가지고 왔는데 뭐 키가 없다. 네, 그러면 뭐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네시스를 한 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에러를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에러를 반환을 하고 이 에러를 받고 에러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이쪽 로직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키 값이 없으니까 제네시스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켜가지고 이 제네시스 해시 값에 이제 serialized를 한 이런 값을 연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 해시 값과 키 값을 또 연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네시스 값을 레스트 해시 값에 반환을 해주고 이 레스트 해시 값을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할당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는 DB 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제네시스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데이터 필드 넣어주고요. 그냥 빈 바이트 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이쪽에서 블록을 만드는 거죠. 들어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블록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블록 값, 스트럭처 필드는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블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채굴을 해야겠죠. 채굴을 하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new proof를 통해 가지고 채굴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new proof부터 보도록 하죠. new proo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 데이터가 들어오면 타겟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아무 값이나 선정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 값 자체를 한번 검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값과 이 값 사이에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작으면 이 타겟 값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고 이 difficulty에 따라서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채굴하는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높아질 때가 아마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채굴하는데 더 오래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뭐 프로프 워크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프 워크가 와갔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프로프 워크에 있는 메서드 런을 실행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채굴이 일어나는 단계가 되겠고 포문을 통해 가지고 논스 값을 뭐 계속 증가시키면서 값을 찾게 됩니다. POW니까 당연히 값보다 낮을 때 찾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된 논스 값과 뭐 여기서 나온 해시 값을 통해 가지고 블럭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닛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스테이지 제네시스 나오고 여기서 채굴된 해시 값과 serialize를 통해 가지고 블록 값을 인코딩한 값을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뭐 이렇게 값하고 레스트 해시 나와가지고 이걸 반환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db 값이 있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다가 체인을 넣어줌으로써 블록체인 이렇게 생겼죠. 커맨드 라인이 어디 있을까요? 커맨드 라인 구조체에 체인을 넣어주어서 구조체 만들어주고 런을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플래그들을 정의를 해 놓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add일 때, print일 때, print all일 때 다 파싱하고 에러 처리하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두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파싱해서 똑같은 정확한 문자열 파싱이 되었을 때 만약에 add 블록 파스드잖아요. 그래서 즉 내가 add를 하였을 때 이때 이제 뭐 데이터 아까 띄어쓰기 오류 해결하려고 조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주고 그걸로 이제 블록 데이터 갱신을 해주고 만약에 없을 때는 뭐 블록 데이터가 없으니까 바로 exist 해버리고요. 그리고 CLI 커맨드에서 메서드인 add 블록을 호출해 줍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링 문자 값이 되고요. add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add 블록이라는 메서드를 또 호출을 하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값을 더해 주는 거니까 이 값을 통해서 아이템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 값에서 이제 카피를 해주죠. 그래서 에러 핸들로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냥 뭐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블록체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네시스 블록을 할 때 set 키 값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값을 할당을 했죠. 그래서 이 키 값이 존재하는지, 즉 뭐 어떻게 말을 드리면 될지, 데이터베이스에 뭐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한 로직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에러 핸들러 하고 실제로 이제 create 블록 똑같이 동작합니다. 이제 똑같이 해서 또 논스 값 비교하고, 그래서 new 블록을 이제 new 블록의 해시 값과 제네시스 블록 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동작을 시킴으로써 값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애드 블록은 이 정도가 다루면 되겠고, 이제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싱 되어 있으면 프린트 체인을 호출을 합니다. 프린트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 자체가 방금 추가된 체인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린트 체인을 통해서 이터레이터를 호출을 하는데, 사실 이 프린트라는 게 의도는 프린트 5를 의도로 했었는데, 살짝 의도랑 달라지게 그냥 단순히 현재 추가된 블록을 보는 함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터레이터를 호출을 하면 이제 블록 이터레이터라는 스트럭처를 반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current hash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값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터레이터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해시 체인에 이제 레스트 해시 값과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죠. 이 블록은 어디서 가져오냐? 커맨드 라인에 블록체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커맨드 라인에 블록체인을 만들어 놔서 리트레이터를 하면 이거 사실상 블록체인 이터레이터 타입이 되겠죠. 네, 이터레이터 타입이고, 이터레이터 타입에 넥스트를 누르면 블록을 가져오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렌트 해시 값을 통하면 현재 해시 값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 에서 키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코딩된 블록을 가져와서 이제 뭐 이거 디시리얼라이저 해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뭐 디시리얼라이저나 똑같이 디시리얼라이저랑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저도 이거 GOB라는 건 처음 써봤는데, 저는 제이스만 썼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GOB 뉴잉 디코더 같은 것도 활용을 하면서 좀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블록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제 커런트 해시니까 블록을 만들어졌을 때 그 커런트 해시가 할당이 되었으니까 이 블록 값 그냥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체인은 어떻게 가져오냐? 똑같습니다. 블록 값 여기까지 똑같이 커런트 해시 값을 가져오는 건 똑같고, 그럼 커런트 해시 값을 로그를 찍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블록 값을 이전 해시 값으로 갱신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에 프리비어스 해시가 있으니까 이 프리비어스 해시를 통해 가지고 블록 값을 다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네, 똑같은 코드로 이제 이번에는 프리비어스 해시를 받아가지고 프리비어스 해시에 대한 값을 가져오고, 만약에 값을 가지고 왔는데 값이 없을 때는 에러가 뜨겠죠. 잠시만요. 값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값이 없다. 네, 값을 가지고 왔는데 에러가 뜨겠으니까 만약에 에러가 떴을 때에 대한 처리는 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블록이 했는데 이 코드는 잠시만요. 에러가 아닐 경우에는 nil. 네. 네, 그러면 에러가 없다는 게 nil을 반환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이 가져온 게 nil이라면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 네 맞네요.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풀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네, 이 정도 동작을 시켰고, 다음에는 이제 tx를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 tx를 어떻게 추가할지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에러 케이스 잡느라 좀 시간이 걸렸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tx 추가해가지고 뭐 코인도 전송하고,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